작년 10월 초하루 날 파면당하고 1월달에 이제 우리 공화당에 입당해서 지금 당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전국 대머리 협의회라는 걸 조직을 해가지고 아, 전대협이시구나. 그 유명한 전대협이시구나. 네, 약칭 전대협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이 좌파 빨갱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예? 머리가 아니 이상하게 좌파들이 머리카락이 무성하고 긴 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런 놈들 굉장히 싫어하는데 좌파들의 최대 무기는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선동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거짓말 선동에 너무나 취약해요. 정말 맥없이 픽픽 쓰러집니다. 여러분들 그 최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새끼들이 거짓 선동 우리 애들 갔나? 저 그 중계 중이어가지고 그 뒤에 두 글자만 좀 순화시켜주세요. 빨자로 시작되는 거랑 그 새 그것만 좀 건네요. 이 전문 용어를 써야 되는데 이게 그 최근 거부터 한번 생각나는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쟤네들이 그 거짓 선동으로 최근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 불법 사기 탄핵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그때 심지어 저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니 그분이 정말 그랬나? 그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세월호. 그 전에는 광우병 또 천안함도 뭐 이거 미군 잠수함 뭐 충돌설 뭐 이런 거 있어. 또 뭐가 있어요? 칼기 있고 또 세월호 아까 했고. 미군 장갑차 사건. 예, 그것도 있었고. 얘네들의 거짓말의 보물 창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거짓말의 보물 창고. 일제시대예요, 일제시대. 그 일제시대 가지고 얘네들이 대한민국 우파를 꼼짝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얘들이? 일제시대 우리는 다 노예였고 일본 놈들은 악마들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다 뺏어가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길가에 걸어가는 어린 여자애들 데려다가 위안부로 넘기고 이랬다고 선전을 하고 있고 해왔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전부 거짓말이지. 게다가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킨 분들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또 백선엽 장군 이런 분들이 과거에 어디서 군복무를 했습니까? 처음에 일본 군이었잖아요. 그리고 얘들이 좌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일본군에 복무하던 자들이 세운 나라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 우파는 친일파 새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파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다 하는 거예요. 얘들 그 거짓 선동에. 그래서 대한민국 우파의 최대 과제는 이게 이 문화전쟁, 사상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설령 잠시 집권해도 금방 또 뺏깁니다. 이 사상전쟁에서 우리가 넘어야 될 최대의 장벽은 일제시대를 우파가 어떻게 설명해 낼 것인가. 이 빨갱이 새끼들이 온통 거짓말로 도배를 하는 이 일제시대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말이죠. 빨 그것만 조금. 아니 빨갱이 새끼를 안 하면 영어를 바꿔줘야지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있잖아요. 제 책의 한 4분의 1 정도는 그 일제시대 그리고 일본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제시대와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저 빨갱이들이 새끼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빨갱이들이 거짓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논파하고 이것들이 이 문재인 정권이 이 사악하고 교활한 것들이 일제시대를 그리고 오늘날의 일본을 얼마나 악마화하려고 집요하게 노력을 했는지 근데 그게 온통 거짓말인지 이런 얘기를 제 책의 일부에서 썼어요. 그리고 2부는 이제 뭐 원자력에 대해서도 쟤들이 온통 거짓말을 해가지고 여러분 원자력은 이제 기적입니다. 기적. 예, 기적이에요. 우리 한민족이 이 원자력 세계 최고의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하는 이 원자력 발전 기술을 이뤄냈다는 건 이거는 하늘이 준 선물이다. 기적이다. 이거 말고는 달리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재인이 문재인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이거를 이 기적을 짓밟으려고 하고 있잖아. 그래서 원자력에 관한 얘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 책 얘기보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이 하늘이 우리한테 이 좌파들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를 한번 다시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윤미향 사건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라는 단어만 나오면 우파들이 뭐라고 할 줄 몰라. 아니 본론은 넘어가기 전에 아니 박정희 대통령님이 일제시대 1917년에 일본 제국의 식민으로 태어나서 자라서 일본 군에 입대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이 얘기를 우파가 지금까지 당당하게 못했어요. 근데 윤미향 사태를 계기로 이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윤미향이가 위안부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거짓말을 이 윤미향뿐만 아니고 좌파들이 거짓말을 지어냈습니까? 이것들이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대놓고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의 가장 큰 무기를 우리가 박살낼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맞이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주 전선으로 삼아서 싸워야 되는 이 시점에 지금 뭐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부정선거 있잖아요. 이 전선에서 결코 우파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소모전이고 우파들한테 개미 지옥이에요. 아니 윤미향이 이거야말로 쟤네들의 최대 무기고 이걸 박살내면 우리가 앞으로 대대손손 좌파들을 깰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계기를 우리가 맞이했단 말이에요. 이거 하늘이 준 선물이에요 진짜. 근데 엉뚱하게 100번 싸워서 100번 질 그 싸움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이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가? 책 얘기 하려다가 책 소개로 그러면 이거 제 책은 그런데 이 표지가 굉장히 험악한데 이거 우리 이장우 대표님이 이 표지가 주는 분위기와는 달리 아주 재미있게 장담컨대 제가 이게 제 책인데 제가 교정을 보면서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제가 장담컨대 실제로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좌파들을 깨려면은 쟤네들 거짓말을 깨야 돼요. 쟤네들의 거짓말을 깨려면은 우리가 팩트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 새끼들 쟤네들의 거짓말을 깰 수 있거든요. 우리가 팩트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팩트 하나하나를 재미있게 이렇게 했고요. 끝으로 이 제 책에 들어있는 팩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태권도의 뿌리가 어딘가 그러면은 신라시대 화랑도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못해도 조선시대쯤 택견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가 스타디를 해보니까 태권도의 모체는 일본의 가라데. 이 해방 이후에 태권도를 만든 우리 그 태권도의 시주들이 일제 때 가라데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럼 태권도라고 하는 이 명칭은 언제 만들어졌냐? 이거는 정말 코믹한 스토리인데 1953년인가 이 동부전선에서 사단장 이름을 잃어버린 태권도라는 단어를 만든 그 양반이 이 이승만 대통령님을 모시고 이제 이 무술 시범을 보여요. 장병들 데리고. 그런데 장병들이 배운 게 뭐겠습니까? 가라데였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걸 보시고 그 시범을 보시고 저게 택견이구만. 잘 보급을 해보게. 택견. 가라데를 보고 택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 장군이 모르고 그러셨겠죠. 그래서 그 장군이 자기가 한 게 택견은 아닌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택견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택견과 비슷한 도를 만들어내세요. 태권도라고. 그래서 태자 권자를 대통령 지시를 받고 옥편 찾아가면서 태자 권자를 찾아내서 태권도라는 명칭을 만들고 그때부터 이제 한국형 가라데, 즉 태권도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문화라는 게 그 땅바닥에서 솟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류의 산물이거든요. 문화라는 게. 우리가 가라데 원형은 그 오늘날 오키나와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에 있던 그 오키나와 그 무술은 중국에서 건너온 거예요. 무술이 다른 문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흘러 우리 한반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거의 1억 명 가까이가 수련하는 올림픽 정식 종목 태권도를 우리가 만들어냈잖아요.
가라데를 못해로 해서 뭐 잘하는 서로 왜 숨기고 그럴 일입니까 이게? 뭐 이런 얘기 등등이 제게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뜨거운 박수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